자, 2차 시 실습 영상입니다. 1차 시 했던 가장 기본 꽃봉오리 말고 다른 모양의 봉오리를 응용하실 수 있는 봉오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차 시와 같이 몰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만 내주면 됩니다. 표시만 이렇게 내준 다음에 역시 같이 돌려가면서 칼은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톱질하듯이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안쪽 부분도 역시 이렇게 톱질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려내 줍니다. 그리고 바깥쪽도 역시 이렇게 톱질하듯이 왔다 갔다 오려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에 카빙을 했던 곡선의 라인은 이렇게 S자 모양의 곡선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S자 모양이 아니라 그냥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냥 곡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시 안쪽을 파내줍니다. 이렇게 파내고 그 다음에 끝에를 한 1cm 가량 겹친 다음에 다시 곡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을 톱질하듯이 파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1cm 가량을 겹친 다음에 다시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안쪽을 판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1cm 가량 겹친 다음에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안쪽을 이렇게 다시 톱질하듯이 파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은 다시 한번 그리기, 겹쳐서 그리기가 애매하게 남았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 안쪽에 겹쳐서 그냥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잎과 잎이 겹친 여기 중심부 있죠? 딱 겹쳐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을 다시 파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이 다시 중심이 되게 이렇게 잎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점점 겹치면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안쪽으로 잎이 겹쳐질수록 잎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이렇게 제가 드로잉 할 때 설명드렸듯이 이 카빙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거는 일정한 규칙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잎과 잎 사이에 한번 겹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겹칠 때 여기 겹친 부분이 중심이 될 수 있게 계속 겹치면서 그릴 수 없는 만큼, 그릴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겹칠 수 없을 만큼 잎을 그렸을 때는 여기 중심이 남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그리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이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유의하면서 조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모양의 봉우리를 새겨 보겠습니다. 몰드로 이렇게 표시만 내주고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톱질 하듯이 칼이 들어가는 깊이는 2cm 이상 들어가시면 돼요. 이 정도 2cm 이상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안쪽을 톱질하듯이 오려내 주세요. 바깥쪽도 역시 오려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등분을 8등분으로 하겠습니다. 8등분 이렇게 십자로 여기다 점 4개를 찍습니다. 이렇게 점 4개를 찍고 이러면은 하나, 둘, 셋, 4등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다시 등분 낸 거를 반으로 다시 가릅니다. 반으로 갈라서 점을 찍으면 8등분이 나오겠죠. 8등분 8등분은 8등분을 냈으면 여기 중심에서부터 중심에 점을 하나 찍어 주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점은 여기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을 찍고 이 8등분 찍은 끝까지 곡선으로 이렇게 옵니다. 곡선이어야 해요. 곡선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안쪽을 이렇게 파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중심에서 그 다음 번째 점으로 다시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안쪽을 이렇게 파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에서 세 번째 점으로 곡선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안쪽을 파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중심에서 네 번째 점까지 곡선으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은 파내주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심에서 다시 5번째 점까지 곡선으로 보시고, 안쪽을 다시 파내주시고, 다시 곡선으로 이렇게 파내주시고, 다시 곡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안쪽 파내고, 자, 마지막 잎입니다. 중심에서 곡선으로 이렇게 파내고, 안쪽은 이렇게 다시 파내줍니다. 여기에 톱니 모양의 꽃봉오리가 완성됐습니다. 톱니 모양의 꽃봉오리가 완성됐습니다. 여기 처음에 등분을 나눌 때 여기서부터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비슷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등분을 잘 나누셔야 모양과 크기가 다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등분을 더 많이 나눠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한 줄이 더 들어오면 훨씬 더 예쁜 모양의 봉오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2차 시까지 했던 실습, 요렇게 가장 기본 꽃봉오리 모양과 요렇게 그냥 곡선으로 모을 수 있는, 곡선으로 그릴 수 있는 꽃봉오리 모양, 그리고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 모양,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려봤어요. 카빙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 여기까지는 몰드로 찍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것까지도 학생들 다 잘 따라와 줍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 주려면 여기를 깎아내야 하잖아요. 여기랑 안쪽이랑 바깥쪽을 깎아내 줘야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여기를 되게 깊게 바짝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각이 생겨버려요. 여기 이렇게 이 부분에 각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각들을 없애주고 꽃 모양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린 칼에서부터 깎아내는 칼이 이렇게 넓어야 해요. 그 말뜻은 깊게 파지 않고
한 5mm 정도만 들어가고 이렇게 넓게 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꽃 모양도 이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잘려나간 부분이 넓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칼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세워서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칼을 이렇게 눕혀서 깊이는 한 5mm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넓게 깎아내 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모양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은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드는 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약간 둥그스름하게 다듬어 준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듬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잘라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칼을 세워서 좁게 깊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넓게 완만하게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넓게 완만하게 잘라내는 이유는 여기 다음 거에 꽃잎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으면 꽃잎 모양이 별로 안 이뻐요. 별로 이쁘지 않고 꽃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넓고 완만하게 이렇게 깎아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잘라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아까 짧고 깊게 잘라낸 부분은 여기에 훨씬 각이 많이 져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둥글게 깎아내는 것이 모양이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수업을 잘 듣고 제가 하는 것처럼만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카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머지 한두 명 말고는 다 같은 조건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물론 처음에 하는 거를 처음부터 하는데 잘 할 수 없겠죠. 처음 하면은 못하는 게 당연하고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처음 해봤는데 조금 어렵고 나는 모양이 이상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재미없어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손에 있고 조금만 연습하면은 어렵지 않게 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3차 시에는 꽃잎을 그리는 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